주식은 종목 선정부터 매수 매도까지 과정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입니다. 여기서 매매할 때 종목을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.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데, 이 종목의 특성은 주식 투자자에게 필요한 패시브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, 이 종목의 특성은 아마 주식 교과서를 보더라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.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움직일 때, 그리고 매수 이후에 쉽게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목표가도 정했을 때 적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종목의 특성에서 이전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이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많을수록 또 많은 종목을 매매하고 살펴봄으로써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. 매일매일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시장이 끝나고 종목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주던가, 조금 더 부지런하다면 장중에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강하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, 정말 귀찮다면 이 거래대금 상위 하나의 화면만, 이 화면 한 개만 체크를 해주시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종목의 특성이란 매일매일 시장이 끝나고 오늘은 어떤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몰렸는지,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종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매매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몰리면서 상승을 했는지, 오늘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는지, 갑자기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좀 지루한 상승에 상승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탄력이 없이 무너졌는지, 이런 패턴들을 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당연히 첫날에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한 종목들은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상승을 했는데 힘없이 무너졌다. 그러면 이 종목의 특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종목이 될 것이고, 만약에 좀 힘이 있었다. 그러면 이 플리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힘이 좀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플리토가 힘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. 단기간에 이 바닥에서 끝까지 오를 만큼 엄청나게 힘이 강했습니다. 3분봉으로 볼 때 쉬지 않고 올랐으므로 이 종목의 특성은 그 전에 과거는 있습니다. 과거에는 그냥 상장 이후에 폭락하는 종목이었는데 그 뒤로는 특성이 바뀌었습니다. 이 종목의 특성은 이제 순식간에 급등하는 종목. 그렇기 때문에 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그 다음 거래일에, 그 다음 바로 거래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터질 때 강력한 변동성을 준다는 겁니다. 순식간에 장 초반에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만에 10%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바닥으로 계산을 한다면 마이너스 한 1%에서 10%까지 쉬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. 일반적인 무거운 종목이나 대형주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삼성전자의 특성을 보시면 평소에는 반응을 준다 하더라도 정말 지루하게 한호가 오르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특성은 많이 올라봐봤자 2%, 3% 이 정도를 특성으로 둘 수 있습니다. 줄여서 보시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2, 3%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나중에 고점을 뚫는다 하더라도 2, 3%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그 예측을 빗나가서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하거나 변동성을 준다면 예전에 2, 3%는 있고 최신에 생긴 그 변동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. 제가 최근에 신라젠을 언급했었는데 이 신라젠이
이날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. 상한가까지 직행을 20분 만에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20분 만에 상한가가 가는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바로바로 반등을 안 주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빠르면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며칠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느리다면은 한 2, 3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신라제는 빠르게 이틀 만에 반응을 주었습니다. 이틀 만에 24%까지. 보시면 24%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종목의 특성은 20분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. 그러니까 첫 상승보다는 좀 힘이 약하겠지만 이 처음 상승했던 이런 힘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이것에 반 정도 되는 힘이 그 다음 터질 때 나오게 됩니다. 보통의 종목의 특성을 보시면 이전에 얼마나 터졌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. 급하게 터진 종목일수록 그 다음 오를 때 수월하게 오릅니다. 이 오성 첨단 소재도 여기까지는 별로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습니다. 테마가 번갈아 가면서 오르거나 종목마다 새로운 재료가 터질 때 이렇게 황금선을 회복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수록 그때부터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오성첨단 소재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최근에 상한가까지 가고 그리고 단타로도 먹을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순식간에 10% 가는 종목. 그러니까 이 오성첨단 소재는 순식간에 10%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하기가 정말 쉽겠죠? 물론 바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. 지금 매수를 안 하더라도 이 종목은 지금 핫했다가 이 구간처럼 이때도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핫했다가 이 구간 이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 지루한 흐름이 보이고 그 다음 반응을 줄 때 이 종목은 이날 상한가 갔고 그리고 상한가 뒤에 22%까지 올랐고 그리고 중간에 13%까지 올랐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길면은 두세 달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반응을 줄 때 이런 식으로 그 전에 힘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애매하게 그냥 한 2, 3%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봐야 5% 오르면 당연히 여기서 반응을 주더라도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 이상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. 하지만 그 전에 엄청난 반응을 준 종목이라면 그 다음 상승에도 엄청난 반응을 줄 수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반응은 처음에 이렇게 반응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라도 첫 상승이 중요합니다. 처음 거래량이 제대로 터지면서 제대로 상승을 한 종목들 처음 상승이 중요합니다. 이 처음 상승 때 굳이 매매를 안 해도 됩니다.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안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반응을 줄 때는 이 첫 상승의 한 절반 정도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. 못해도 이날 상한가가 안 갔다 하더라도 못해도 10%, 15%는 순식간에 올랐을 겁니다.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횟수는 2번 아니면 3번, 3번까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반응이 가장 먹을 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반응까지 그리고 세 번째 반등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그 종목의 운명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세 번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세 번째 상승이 나오면 이 종목에서 운이 정말 좋은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두 번째 반응을 줄 때 그 두 번째 반응을 줄 때 그 전의 움직임을 파악하신다면 이 두 번째 상승에서 매매할 때 조금 더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.
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종목의 특성은 매일매일 종목을 체크해 주시면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오성 첨단 소재로 대입을 해보면 이 종목을 신라젠으로 대입을 해보면 신라젠은 최근에 순식간에 상한가 이후에 24%까지 그냥 올라가는 종목으로 이제 종목의 특성이 잡혔습니다.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만약에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준다면은 답이 없겠지만 올라도 상관없습니다. 오르던 내리던 둘 다 상관없습니다. 지금은 매매 안 하면 되니까 시간이 몇 주에서 길게는 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오성 첨단 소재랑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쉽습니다. 이것도 일단 반응을 준 다음에 뭐 한 달 동안 쉴 새 없이 눌렸습니다. 차트는 다 깨지고 장기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지다가 갑자기 오릅니다. 이 신라젠도 똑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뭐 주가가 다시 깨져서 뭐 9,000원, 8,000원까지 8,000원은 좀 신저가 근처니까 무리일 것 같고 뭐 한 8,500원, 9,000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또 한 달이 지나고선 이렇게 갑자기 반응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반응을 줄 때는 무조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반응을 주어서 시간이 지나고 반응을 주어서 무조건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고 반응을 줄 때가 중요합니다. 반응을 줄 때 상한가를 가든 뭐 20%를 가든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에 반응을 줄 때는 확실히 지금 상태의 절반 정도 되는 힘, 뭐 아니면은 동등한 힘, 그런 힘이 나옵니다. 한 달 동안 주가가 눌리다가 뭐 고점을 찍고선 눌리다가 다시 한번 반응을 줄 때는 뭐 장중에 10%는 그냥 가볍게 오르겠죠. 장중에 갑자기 반응을 주면 이런 식으로 뭐 10%, 15%, 많으면 20% 이렇게 반응을 준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최신의 반응을 주었던 그런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썬데이 토주도 오늘 터졌습니다. 이제 터지고 뭐 불안하신 분들은 눌림목 매매나 아니면 뭐 종가 베팅이나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반응을 줄 때 이 종목이 오늘이 아니고 금요일 날 27%까지 올랐습니다. 27%까지 오르는 과정이 오전장에 순식간에 오르다가 뭐 오후장에는 힘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. 한 5% 정도? 5% 이상 정도가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참고를 하실 때는 이런 구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. 한 번에 5%, 또 한 번에 16,000원에서 19,500원까지. 그러니까 2,500원이, 3,500원이 올랐는데 그러면 거의 20%입니다. 20% 올랐고 그리고 5% 올랐고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5%에서 이 20%의 반 정도인 10% 그러니까 한 5%에서 10%는 순식간에 반등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거기서 추가를 해서 고점을 뚫어준다면은 그거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주가가 나중에 거래량이 줄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. 이것처럼 상승했다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반등할 때 만약 고점을 뚫어준다면 이전에 반응을 주었던 오늘 반응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번에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이렇게 떴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온다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는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. 이전에 힘이 셌던 종목인지 아니면은 뭐 이것처럼 그냥 거북이처럼 올라가는 종목인지 거북이처럼 올라가는 종목은 고점을 뚫는다 하더라도 이런 평균적인 상승봉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. 아무리 많이 터져도 4%, 보통 2, 3%, 많이 터지는 날은 2, 3%고 최대 4%. 보통 삼성전자는 한번 터지면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
2, 3%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음에 터진다 하더라도 뭐 10%, 15%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특성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너무 복잡하게 그냥 관심 종목에 다 추가하라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. 이 신라젠도 나중에 거래량이 줄고 한두 달이 지나서 좀 잠잠해지면 이제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잊고 살 겁니다. 이 신라젠의 존재를 잊고 살면서 근데 갑자기 또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. 떠오를 때 이거는 단기간에 뭐 8,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랐다.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에 대응을 할 때 고점을 뚫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 전에 상승했던 힘의 절반 정도를 상승하고선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좀 더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상승도 첫 번째 상승, 두 번째 상승 이렇게 있습니다. 두 번째 상승이 이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눌림목 아니면은 뭐 고점 돌파 여기서 대응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으로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아니면 두 번째 반응을 줄 때 두 번째가 좀 대응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. 하지만 세 번째, 네 번째가 갈수록 점점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 종목의 특성은 게임에서 흔히 말하는 패시브 스킬, 주식 투자자에게는 패시브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항상 어떤 종목이 어떤 특성을 띠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이걸 알아둔다면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정말 수월합니다.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한 초보자분들은 이 신라젠이든 오성첨단 소재든 뭐 이런 것들 잘 모를 겁니다. 종목 특성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뭐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. 외우지 않아도 이 화면만 그냥 본다면은 자연스럽게 종목들이 그냥 외워지기 때문에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. 외우기 싫어도 이 종목들의 이름들이 외워지고 또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이거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? 뭐 때문에 오르는가? 뭐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.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이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가? 어떤 식으로 올랐는가? 몇 %까지 변동성을 주었고 뭐 순식간에 얼마나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떠오른다면 좀 더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